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우리가 수요,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요 공급에 있어서의 개념인데, 자, 이 수요는 이 누구 입장이죠? 소비자 입장이죠. 자, 수요는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이다. 자, 수요는 소비자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수요다. 수요. 그래서 수요는 소비자 입장인데, 그럼 수요의 개념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 수요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죠? 그래서 기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구매력을 갖추고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인데,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바로 수요라고 하죠. 수요. 자, 이때 이 수요고, 이 수요와 수요량은 우리 다른 용어죠.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이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면 평당 100만 원, 이렇게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우리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죠. 수요량.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량 21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개념이죠. 자, 수요는 또 20회 시험에 또 출제한 개념. 자, 수요의 개념, 수요량의 개념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이 수요와 수요량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죠. 이것은 유량 개념이다. 유량. 자, 유량은 흘러가다,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죠. 플로우 개념. 자, 유량 개념은 플로우 개념인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이다. 자, 시간이 하루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주, 월, 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라는 말이 기간이 들어가면은 유량 개념이다. 자, 얘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 소득이죠. 월 소득 얼마냐, 연간 소득이 얼마냐. 소득이라든지, 자, 임금, 이제 월 임금, 연간 임금, 또 임대료, 건물에 있어서의 월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우리 토지에서의 연간 지대 수입이라든지, 자, 부동산, 우리가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단기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 거래량, 연간 주택 거래량, 이 분기별 주택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또 연간 주택 생산량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연간 주택 생산량. 또 신규. 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주택이 완공돼서 공급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니 다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면은 유량 개념인데, 자, 유량에 대응해서 저량이 있죠.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졌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는 개념이죠. 이것을 저량을 스톡 개념이라고 하죠. 스톡. 저량을 우리는 스톡 개념. 일정 시점에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시점으로 표현하죠. 일정 시점으로 나오면은
우린 절약 개념이죠.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시점 우리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뭐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자산이 얼마냐? 자산 가치가 얼마냐? 자,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 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라든지, 예,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 재산 국부가 얼마냐?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이런 것은 전부 절약 개념이죠. 유량, 절약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구매력을 갖추고죠. 구매력은 바로 유효 수요죠.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살 의사를 욕구라고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이 살 의사도 갖추고 지불 능력도 갖춘 게 바로 유효 수요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개념?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자, 의도된 계획된 양이죠. 자, 5채를 사고자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3채만 살 수 있죠. 의도된 양,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죠. 사후적 개념은 실제 구입을 한 양, 실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수요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숨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에 있어서의 수의 목적, 자, 이 수의 목적은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효용인데,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이죠. 자, 공급은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니까 유량 개념이죠. 또 판매 능력을 갖추죠. 예, 판매 능력을 갖추고 유효 공급을 의미합니다. 유효 공급.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또 공급이다. 팔고자 하는 욕구를 사전적이죠. 사전적 개념. 이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숨어 있고, 공급은 또 시차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공급의 목적은 뭐를 목적으로 하죠? 공급은 이윤이죠. 생산자에 있어서 공급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죠. 만나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요의 2문제, 공급의 1문제, 가격의 3문제. 그래서 이 수요 공급에 관련해서 4문제가 우선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그러면 수요에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이라고 할 때, 자, 시장에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비싸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우리는 줄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상품이 싸니까 이 상품을 사겠죠.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수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인데 무슨 관계?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수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인데, 가격, 수요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어떻게 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P0일 때 소비자들은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점에서? A점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 하락을 했더니 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Q0에서 Q1만큼 더 늘리죠. 이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OP1일 때는 OQ1만큼 소비를 합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하면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 우 아래, 오른쪽 아래 밑을 향하는 곡선,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또 분석하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뭐가 변한다? 단지 가격이 변하죠. 자,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량을 줄이죠.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양의 관계가 있다. 양의 관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양의 관계를 말하죠. 자, 양의 관계를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말하고, 음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죠.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자, 수의 법칙, 공급의 법칙인데 또 이 공급의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죠. 자, 공급 곡선인데 가격이 상당히 낮다. 평당 1,000만 원일 때는 공급량은 Q0만큼 공급을 이렇게 A점에서 하고 있죠.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더 이렇게 증가시키죠. 자, 이 가격일 때는 공급이 이 정도 되죠. 이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은 A, B 두 점을 연결하면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위를 향하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비교를 좀 우선 해 두셔야겠죠. 자,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공급의 법칙은 또 20회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수요의 법칙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또 시험 지문에 보면요, 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기억을 우선 해두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유효 수요가 있는데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를 또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는 아니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할 수 있는 예비적 수요가 잠재적 수요죠. 현재는 살지만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생산물이 거래되는 주택시장이 있다. 자, 생산물이 거래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수요를 본원적 수요, 이 본원적 수요를 1차적인 수요, 자, 본원적 수요를 우리는 프라이머리 1차적인 수요, 직접 수요죠. 그럼 주택을 우선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죠. 이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땅을 사와서 여기에 주택 만들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 주택을 만들 땅, 택지죠. 택지인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고 나서 두 번째, 이 택지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나타난다. 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수요를 2차, 세컨더리, 2차 수요 또는 파생 수요라고 하는데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 해요. 자, 본원적 수요는 1차적인 수요, 파생 수요는 2차적인 수요고 파생 수요, 즉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을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부동산 구매 결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는 이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고 또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도 많습니다. 또 부동산은 비표준화되어 있죠. 자,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는 비표준화되어 있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만은 이는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죠. 차별화된 수요다.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요. 또 부동산은 시장의 수요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 밑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또 우선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동산 수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공부 배우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보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좀 잘 봐야 되는데 단기 장기란 용어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단기 장기인데 단기에는요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단기,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은 장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기 장기란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뒤에서 배우시게 될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공급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해요.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장기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장기는 공급이 증가한 완만하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 된다. 우선 요거 하나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토지에 있어서는 이 얘기죠.
자, 토지에서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는데, 완전 비탄력적인 탄력성 배울 때 배우면 되는데 수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토지에 이렇게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켜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탄력성에서 배우겠지만 토지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땐 제로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되죠. 자, 24회 시험에 또 정답을 물었죠.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의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우상향한다. 자, 시험에 24회는 우하향으로 출제했죠. 우상향한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택지를 조성, 간척 개발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증가가 가능하다. 예?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증가가 가능하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불변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